자, 오늘 지구과학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 지질시대 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은 지질시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즉 구분 방법.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질시대 구분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다음에 지질시대를 구분했어. 그 다음에 그 시대별 특징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동물과 그 다음에 식물들, 그 다음에 환경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 보시면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라고 나오는데, 자, 생물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에 화석의 변화로 알 수 있는 건데, 이 변화가 뭐냐면 결국에 생물들이 갑자기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멸종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급격한 출현이나 급격한 멸종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 바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내신 만점 문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5가지 지층이 나오네요. 근데 보면은 지층이 종류가 다르다, 퇴적 종류가 다르다 해서 다른 시기다 라고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같은 시기일 수도 있고 다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디귿 선택지 봅시다. 지층을 지질시대로 구분하자라고 나와 있네. 그런데 3가지 지질시대로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3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는 2가지 경계가 나와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2가지 경계로 나온다면은 여기 한 시기, 여기 한 시기, 여기 한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2가지 경계로 나누어 보자라는 거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눈다?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이 변화라는 거는 출현이나 혹은 멸종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A와 B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시니까 화석이 있는데 A가 출현을 했네요. 그리고 B도 출현을 했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E도 출현을 했네.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3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B와 C 시기의 변화를 보시면은 B와 C 시기에는 변화가 없고요. C와 D 사이의 경계를 보니까 A는 멸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C가 출현을 했네. 그리고 D가 멸종을 했네. E는 변화가 없네. 그래서 3가지야. 자, 이런 방법으로 D와 E를 보시면은 멸종. 그래서 2가지 변화가 있었어. 그래서 가장 급격한 변화는 어디에서 있었냐? A와 B 사이에. 그 다음에 C와 D 사이에 가장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경계로 시대를 3군데, 1군데, 2군데, 3군데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적합하다. 이것은 옳은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부정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정합은 어떤 건지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픽이나 보시면은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부정합으로 그런 내용들은 우리 통합과학 수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합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된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부정합이 뭐냐면은, 자, 이 지층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게 부정한 면인데,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아랫면은 지층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다시 지층이 수평으로 퇴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층의 퇴적이 연속적이지 않은 이 면을 바로 부정한 면이라고 하고요. 이 부정한 면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된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부정합의 생성 과정 있고, 이걸 통해서 문제에서는 몇 번의 용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기출팩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정합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된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분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다.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53페이지 밑에 내용. 그래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니까 크게 성칸부리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시면은 자, 지질시대, 전체 지질시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시대가 짧아진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성칸부리아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는 고생대, 중생대로 갈수록 시기가 짧아진다. 이 정도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문제에 보시면 이런 것도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지구가 거의 현대까지 46억 년이야. 자, 지질 시대가 46억 년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생대는 몇 년이냐? 이 사이만큼이 고생대가 되겠죠. 그래서 5.41에서 2.52 빼보시면은 여기 9고 8이고 4가 되겠네. 그래서 지질시대 중에서 고생대가 차지하는 연도는 4.89억 년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질시대를 24시간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문제가 많아. 지질시대 전체를 24시간으로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과연 고생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시간인가? 즉 고생대가 24시간이라면은 고생대는 몇 시간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실제로 지질시대 46억 년 중에서 고생대는 4.89억 년도가 차지합니다. 그럼 지질시대를 24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고생대는 몇 시간이냐?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풀어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 책에 고난이도 문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출픽에도 나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워놓는 거야. 여기도 지워놓는 거. 지워놓고 지워놓는 거야. 그럼 각각 시대를 구분하는 거. 아까 전에 그랬죠. 다양한 자료를 주고 각각의 시대로 구분하시오라고 했는데 포인트는 뭐다? 멀리 갈수록 시대가 길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성칸부리아, 그리고 여기는 고생대, 여기는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고 시대를 구분하시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대를 구분하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생물 과의 수가 나온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과는 뭐냐면은 고양이과냐, 개과냐, 아니면 원숭이과냐 그런 거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생물 종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생물 종의 뭐다? 급격한 변화라고 했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생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멸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생물이 급격하게 멸종을 했어.
그래서 이 멸종하는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시대별로 보시면은 여기는 고생대, 여기는 중생대, 여기는 신생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종의 수의 변화로 나누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표준화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보시면은 바다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양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매머드죠, 포유류죠, 그 다음에 공룡이네, 그 다음에 파충류죠. 그렇게 화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륙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내용 확인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핵심은 이거야. 판게아. 우리가 중학교 때도 대륙이동소를 통해서 판게아를 배웠을 텐데, 아주 예전에는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 그거를 판게아라고 하는데, 이 판게아는 언제냐? 고생대이고, 특히 고생대 말기에 이 판게아가 있다라고 너네들 꼭 알고 가시면 됩니다. 고생대를 설명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판게아가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연표를 가지고 성칸부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는 거, 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하는 자료들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울게. 자, 다음. 자,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 나눈 다음에 각각의 시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성칸부리아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고생대랑 관련 지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요겁니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출현하였다. 그 말은, 자, 성칸부리아에서는 육상 생물이 있었느냐? 육상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학기 때도 했지만 육상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오존층이 있어야 돼. 이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준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오존층은 성칸부리아에서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존층은 언제 존재하느냐? 바로 고생대부터 오존층이 두껍게 유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고생대를 가장 대표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오존층이고, 오존층 덕분에 이제 뭐가 생겼다? 육상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고, 그럼 결국에 성칸부리아의 가장 큰 키워드는 오존층이 없었다. 이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없었으니까 육상 생물이 없었고, 결국에 바다에서만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성칸부리아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고생대. 자, 고생대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오존층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성칸부리아 말기에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생물이 필요한, 육상 생물이 출현에 가장 큰 필요한 유의미한 농도가 되는 것은 바로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고생대의 가장 큰 키워드로 오존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 덕분에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였다. 그래서 육상 생물은 바로 오존층 때문에 생성이 되었다라고 여기에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판게아.
과거의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는데 그거를 판게아라고 하고요. 근데 그 판게아가 바로 이 고생대의 말기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판게아가 주는 내용이 뭐냐? 자, 판게아라는 거는 결국에 대륙이 하나로 뭉쳐졌다라는 거고, 대륙이 이동하려면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겠지만 판의 이동입니다. 그럼 결국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는 결국에 판의 이동을 말하는 거고, 이걸 말하는 거는 긍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 강력한 지각 변동이라는 거죠. 강력한 지각 변동이고 결국에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은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대규모 지각 변동, 즉 대규모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말기에 이 삼엽충이나 방추충 같은 것들의 생물이 대멸종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 생물의 대멸종은 뭐 때문에? 판게아. 이 판게아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생물에 보시면은 바다와 육지에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표준화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여기에 양치식물 한 개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식물.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페이지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고생대와 그 다음에 중생대와 신생대에 어떠한 동물과 어떠한 식물이 유행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뤘겠지만 고생대에서 동물은 양서류였어. 양서류. 자, 고생대라고 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존층이 발달이 되어서 동물들이 육상으로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서식하고 육상에서도 서식하고 서식지가 양쪽인 그런 동물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양서류라고 합니다. 양서류들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 번성을 했다는 거죠. 자, 중생대 하면 공룡 아니겠습니까? 공룡. 중생대의 키워드 공룡. 자, 그 말은 공룡 같은 파충류가 번성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생대의 키워드는 매머드겠네. 매머드. 그래서 매머드라고 하면은 털이 달린 포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유류가 번성을 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을 보시면은 우리가 겉씨 식물과 속씨 식물이 있는데 조금 더 진화된 개체는 속씨 식물입니다. 그래서 속씨 식물이 신생대에 번성을 하게 됩니다. 신생대의 번성. 참고로 속씨 식물이 뭐냐면은 씨방이 미씨가 씨방 속에 있는 것. 다시 속씨가 뭐냐면은 미씨라는 것이 씨방 속에 있는 것을 속씨 식물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속씨 식물이라고 하려면은 씨방이 있어야 돼. 씨방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씨방이 없는 거, 즉 식물의 어떤 개체가 복잡하지 않은 것, 씨방이 없는 것, 그거를 겉씨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씨 식물은 중생대에서 번성이 되고요. 고생대에서는 양치 식물. 그래서 보시면은 고생대에서는 양서류, 양치식물, 양자가 들어가는 게 번성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안 풀려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 다시 말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 보시면은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
그 다음에 고생대에서 오존층이 생겨서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육상생물이 올라오고 있는 양서류, 그 다음에 식물로 보시면은 양치식물, 이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대 하면 또 파충류 하면 이렇게 공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쥐라기 월드, 공룡 시대를 배경으로 한 쥐라기 월드를 한번 검색을 하시면은 요 공룡도 보이지만 반드시 요 뒤에 배경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대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하면은 중생대의 키워드는 바로 공룡, 그 다음에 화산 활동, 요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산 활동이 우리한테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화산 활동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기후가 온난하였다. 그 말은 빙하기가 없었다. 그래서 빙하기가 없었던 유일한 시대가 바로 중생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키워드를 공룡과 화산 활동, 빙하기가 없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생대의 환경으로서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하였다. 그 이유는 뭐다? 화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있었는데 중생대에서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로 뭉쳐져 있던 이 대륙들이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원래는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비슷한 기후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위도의 대륙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은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러 위도로 대륙이 이동하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생물의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지고 있다. 다른 말로 생물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보시면은 암모나이트, 중생대를 대표하는 그런 화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충류,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로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씨방이 없었던 겉지 식물들이 번성을 한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생대의 키워드는 공룡과 화산활동, 그리고 화산활동에 의한 빙하기가 없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대륙의 분포로 시기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판게아가 멀어지고 있는 이 시점,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 자, 신생대. 자, 신생대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은 빙하기의 반복. 그 다음에 대륙이 해안이 복잡해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이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되게 많이 복잡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대륙이 이동하고 그에 따라서 해안선이 복잡했다는 걸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다양화가 되었고, 그래서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뭐냐? 바로 빙하기의 반복. 그 다음에 대륙과 해안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생물이 환경이 다양화되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신생대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륙 분포는 뭐 이렇게 다양화되었다.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형성이 되었다. 그에 따라서 수륙 분포가 형성이 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생물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원이 형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대륙이 한 위도에만 저위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로 대륙이 이동하면서 특히 중위도 지역에 대륙이 분포하게 되면서 넓은 초원이 형성이 되고 결국에 지금과 비슷한 초원에서 살 수 있는 생물종들이 나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생대를 대표하는 포유류 매머드를 검색을 하시면은 되게 극지방에 오는 듯한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머드와 항상 등장하는 배경은 극지방, 즉 빙하기 다시 말합니다. 빙하기를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을 좀 떠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생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뭐냐? 빙하기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로 보시면은 속시 식물들이 번성을 하였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생대는 빙하기, 키워드로서 빙하기, 그 다음에 대륙과 해안이 복잡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심화적으로 보시면은, 자, 기온을 가지고도, 각각의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평균 온도가, 중생대는 매우 높다. 그래서, 빙하기가 없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생대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서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는 15번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은 여기 양소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협 정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고생대가 될 거고, 매머드가 있는 이 시대는 신생대. 여기 보시면은 공룡이 있네요. 중생대. 보시면은 초원이 있네. 초원이 있다. 되게 온난하다. 이런 환경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생대 하면은 뭐니 해도 빙하기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가시대기에는 고생대니까 고생대는 양소류. 그 다음에 식물로는 양치식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였다. 정답이고요. 나 시기에는 신생대로서 빙하기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빙하기가 없는 것은 중생대를 설명을 하는 키워드가 되겠네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판게아가 형성된 거는 고생대죠. 근데 여기서는 판게아가 아니고 판게아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뭐다? 중생대다. 그래서 중생대를 설명하는 설명이 되는 거니까 선택지가 되는 거니까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물 대멸종이 나오는데 대멸종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자, 여기서는 판게아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대규모 지각 변동 그리고 대륙이 합쳐지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단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후대가 단순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거 언제다? 판게아가 형성된 것은 고생대 말기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페이지로는 신생대 밑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대멸종의 원인을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보시면은 생물 과예수,
보시면 증가했다가 갑자기 감소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감소가 일어납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걸 보고 여기가 언제냐? 고생대 말기다. 왜 엄청난 감소가 일어났어? 판게하 형성 때문에 그렇다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생물종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요렇게 큰 멸종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멸종이라 하는 거는 이것과 이것을 대멸종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과 이것도 대멸종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도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만 나뉘지만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보시면은 고생대도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하고요. 각각의 중생대, 신생대도 여러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거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 줘야 될 것은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느냐? 가장 큰 대멸종은 바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3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이때를 가장 큰 대멸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잘 나오는 게 요 부분입니다.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5번, 이 대멸종의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빙하기가 이 대멸종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중생대에는 요 중생대에서는 빙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 다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원인을 빙하기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봅시다. 내신 만점 문제 18번. 자, 지질시대 동안 생물 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 가지의 대멸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멸종,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개의 큰 대멸종으로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여기를 고생대, 여기를 중생대, 여기를 신생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로 특징을 물어보는 선택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 물었네요. A는 신생대가 아니고 고생대네요. 그 다음 A 시기의 말기에 암모나이트가 멸종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것은 B 시기 말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시대 말기의 대멸종을 말했는데 B시대는 중생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게아 형성은 언제를 말하느냐? 고생대 말기를 말하는 거니까 3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시기는 신생대를 말하는 거고, 신생대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대륙과 해안선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생물 환경이 다양해져서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다. 이게 바로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지질시대 동안의 대멸종은 총 2번이 아닙니다. 대멸종은 여러 번 있었어.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을 2개를 가지고 시대를 나누자는 거지, 대멸종이 2번 있었다,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남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시대를 나누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시대를 나누는 거, 시대를 나눌 수 있는 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 거,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특징,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생대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중생대, 신생대에 각각의 키워드로 분류해 보시면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시고 시험 잘 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